28 정도 입고 있습니다. 교복 입고 온 사람도 잘 아세요. 아, 잘 떠는구나. 그래도 얘긴 잘하는구나. 이런 식으로 좋게 봐주시니까. 우선은 개인적으로 다행이다 싶었던 게 저는 사실 그 다른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좀 늦게 취업을 준비를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미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공백기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걱정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니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거의 뭐 무스펙이어가지고 제가 바로 그 블라인드 채용의 증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, 저도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직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블라인드하다 보니까 나이나 스펙을 다 떠나서 저의 시험 푸는 능력과 인성만으로 결정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블라인드였기 때문에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. 제가 준비했었을 때 사기업 쪽에서는 그때 당시 블라인드가 아니었었거든요. 그래서 저의 모든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거기는 전공적인 측면에 대해서 더 깊게 물어본 반면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라서 그런지 자기소개에 적힌 내용에 충실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고 인성적인 부분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. 그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원래 그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야간대학교로 다녔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학교가 사실 남들보다 좋은 학교는 아니고 또 야간으로 다녔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는 만약에 사기업이었으면 조금 안 좋게 봤을 텐데 이제 그런 블라인드 면접이어서 이제 NCS랑 면접 이제 인정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 준비했을 때부터 면접까지 생각도 못했고 일단 무조건 필기를 붙어야 절반을 간거다 해서 필기, NCS 필기에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면접 왔을 때 경쟁률이 낮다는 생각보다는 이 면접에 온 사람들이 다들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온 거라고 생각해서 긴장을 좀 했었거든요. 그때 면접에서 좀 돋보이기 위해서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고 그러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좀 면접을 되게 정성스럽게 보는 것 같아요. 한 명한테 20분씩 쓰니까 그렇죠. 네. 다른 데는 여러 명이서 면접을 보고 말 한마디 못하고 나오고 그런다고. 면접 들어가면 4분 있는데 누가 누군지 몰라서 좌측 2분, 우측 2분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? 난 진검다리. 저는 4분이었는데 전 2분이었어요.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. 좀 더 회사에 관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이제 내부 면접관이시구나 했었고 1분 자기소개를 엄청 달달 외워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. 근데 안 물어보더라고요. 1분 자기소개 시간이 없었어요. 그때 막 이상한 펌프와 물을 닮은 남자 이러면서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. 저는 안 시켜주셨던 것 같은데 저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준비할지 몰라서 유튜브에 여러 면접 활용 팁 이런 게 많이 올라오잖아요. 그걸 봤을 때 떡밥을 던지라고 하더라고요. 면접관님들한테. 내가 이제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했던 내용을 슬쩍 언급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바뀌었다던가 그런 걸 느꼈다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떡밥을 던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좀 이제 자기가 편하게 답할 수 있다 이런 팁이 있더라고요. 면접관분들은 되게 질문해놓고 15분 동안 쳐다도 안 보시고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. 전 많이 당황을 해서 티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당황하지 않고 그냥 저런 사람들이구나 하고 이렇게 수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면접 1차, 2차 둘 다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면접관 분들도 되게 약간 우쭈쭈 해주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좀 별탈 없이 면접을 잘 봤던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. 근데 면접 볼 때 그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에 대해서 되게 깊게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. 뭔가 사실 유무를 판단하는 그런 형태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차 면접 때도 그렇고 1차 때 전공 면접이라서 전공만 준비했었는데 전공이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들에 대해서 좀 허위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좀 내용을 부풀려서 쓴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묻더라고요.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거짓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반에 걸릴 것 같은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. 진짜 경험 위주로 많이 물어보셨고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약간 진짜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은 좀 얼버무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식으로
질문들도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면접 스터디는 혹시 하셨었나요? 저는 안 했어요. 그때 인턴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안 맞았던 것도 있고, 저는 한강 번역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한강에 계시는데 저는 대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했던 것도 있고. 면접 자료 같은 거는 찾는 게 되게 어렵지 않아요? 근데 생각보다 회사 홈페이지에 많은 정보가 있었고, 아마 다른 분들 다 보셨겠지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그게 이제 올라와 있어요.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뭐 2017년부터 유형 공부제를 시행했구나가 아니라 제 전공이랑 연계를 해서 공부를 했죠. 이 유형 근무는 왜 도입했고 이 유형 공부제를 통해서 어떻게 저성과 환자들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건가, 뭐 이런 식으로 좀 저 혼자 이렇게 질문을 좀 만들어 보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다른 진열분들은 모르겠지만 행정진열이시면 그 보고서는 꼭 보시는 게. 저는 준비를 할 때 PT 면접을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. 아마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면접을 준비할 때 PT 면접 하시는 게 제일 아마 까다로우실 거예요. 왜냐면 정보가 주어진 게 많지 않고 전공이랑 접목시켜서 이걸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, 저는 전기직으로서 준비할 때 포장공사가 전기와 관련된 업무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수성태양광이나 수열 에너지도 있고 좀 에너지 관련 혹은 발전 관련 그런 부분들을 엮으면 자연스럽게 발전기나 전동기 이런 부분도 같이 연관되고, 저도 홈페이지를 많이 참조했고 스터디 통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준비하는 게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상한 전공 지식을 물어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회사랑 관련돼 있거나 그 회사의 제도나 사업이랑 연계된 것들을 물어보겠지. 처음 이렇게 기본서 목차를 이렇게 쭉 봤을 때 걸러지거든요. 예를 들어 경제학이면은 우린 물이니까 당연히 이게 공공재인지 아닌지 물어볼 거고, 공공재랑 관련한 사회적 문제 이런 걸로 연계가 될 거고, 이렇게 이제 목차를 보면은 걸러지는 게 있고,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준비를 했고, 행정직렬은 4가지의 질문을 받아요. 경영, 경제, 법학, 행정학 이렇게 4개의 분야의 질문을 받는데, 저는 경영학은 아까 얘기 드리긴 했는데 IRR 이런 뭐 내부 수익률이나 이런 공식 단순한 공식에 관련한 질문이 나왔고, 그다음에 이제 경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좀 외부 불경제를 해결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고, 마지막에 나왔던 게 행정학은 좀 청렴 쪽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경제학을 선택을 해서 대답을 했고, 그래서 주로 경제학 쪽으로 많이 물어보셨어요. 저는 질문이 3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녹조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요. 두 번째는 북한이랑 남한의 공여천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고, 세 번째는 건축 관련된 건데 저는 그중에 녹조 저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기계직렬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전통적으로 항상 나오는 질문들이 있거든요. 캐비테이션이나 워터해머, 서징 이런 게 나오고, 키워트에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열이나 수산태양광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저도 3가지 주제 22.9kV 수배 전반이랑 수차의 형태와 특징, 그리고 마지막이 북한과 신재생 에너지였는데 10분간 작성하고 제 기억으로는 그걸 바로 갖고 가시고 그 종이를 갖고 가시고 면접장 들어가기 직전에 그걸 주세요. 그래서 아마 쓰셔도 그걸 막 외우고 그러실 시간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. 주제가 전기나 기계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부분 자기가 똑같은 주제를 선택해서 발표하거든요. 남들이 안 한 주제로 발표를 하신다면 오히려 좀 점수를 얻을 수 있는, 저 같은 경우는 북한과 신재생 에너지를 해서 그 면접 받는 분들이 남들이 안 한 주제를 선택했다고 오히려 조금 가점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그 취준하시는 분들도 남들이 준비한 거 외에도 조금 더 폭넓게 준비하셔서 그런 가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 지금 시점에도 이미 있을 텐데, 올해는 2020년 상반기나 하반기 부장공사 채용 이런 식으로 카톡방이 있어요. 면접 때는 좀 면접 분위기나 외부 면접관 비율이 이 정도였던 것 같다라던가, 구체적인, 사실 다들 경쟁자니까 구체적인 주제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좀 힌트를 많이 던져주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열심히
감성 버티고. 오픈 카톡방을 저는 안 들어갔어요. 왜냐면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면 그 필기시험 치고 나서 계속 쉽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제 멘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아예 안 들어가고. 근데 저는 4분이 있었는데 다들 정말 잘 해주셨고 처음부터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생각한 그 답변을 얘기한 다음에 근데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그 사람들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아는 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렇게 약간 좀 힌트를 주시면서 면접을 같이 이끌어 나가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너무 긴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면접을 하면서 모르는 게 나오면 면접관분들이 은연중에 힌트를 계속 네, 주시거든요. 네. 그때 당신은 긴장돼서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다들 분위기 편하게 해주시니까 긴장을 풀고 최대한 그 면접관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자세히 듣다 보면 은연중에 힌트를 주니까 그 힌트를 조금 이용해서 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면접을 볼 때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되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희를 압박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의 태도를 보는 부분이니까 너무 부담을 안 가지시고 본인이 준비한 거를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그분들은 면접관 하셨던 분이 계속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잘 아세요. 잘 떠는구나. 그래도 얘기는 잘하는구나. 이런 식으로 좋게 봐주시니까 그런 부분 너무 이렇게 부담 안 가지시면 좋겠어요. 캐리어 내에는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런 기회를 살려서 제 기술직으로 입사한 만큼 제 기술에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전문 분야를 만들어가지고 좀 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. 저도 제 전문성을 좀 살리고 싶고 저는 약간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저는 지금 제 차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. 좋은 상사가 되는 것도 어렵고 좋은 부하가 되는 것도 어렵다고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얘기해주셔서 지금은 좋은 부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그렇게 고민하고 나중에 직급이 올라가면은 신입사원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계실 때는 어떤 사람이 좋은 상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영근님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PT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종이에 써서 들어가잖아요. 네. 봤어요? 그거 보면서 했어요? 근데 PT 할 때 봐도 된다고 하셔가지고. 근데 봐도 된다고 하는데 왠지 보면은 좀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? 저안 보고 봐도 된다길래 봤어요. 난 들어가자마자 이거 보고 해도 상관없냐고 그거부터 묻고 상관없다 해서 그것만 보고 그냥 다니거든요. 뭐 어차피 직접 쓴 건데 뭐 아, 네. 맞아요. 처음에 준비한 답변이 거기까지냐 쓱 보고 제가 작성해온 건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. 대놓고 왔는데 발표를 5분 동안 하라고 5분 너무 긴 거 같아요. 한 2분 하면 다 끝나가지고 그거 해보면 저희 면접 때 반팔 정장 입고 오셨어요. 진짜요? 반팔 정장이랑 있나요 세상에? 아니 반팔 셔츠를 반팔을 입고 그 교복 입고 온 사람도 있다고. 교복 입고 온 사람